베를린 필하모니콜의 웅장한 무대 위로 독일 청소년 합창단이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 전문가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이 특별한 저녁, 그 누구도 곧 일어날 기적 같은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합창축제의 마지막 무대였고 독일 합창단은 마치 천사들처럼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 음악대학에서 민족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엘레나입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객석 중앙에 앉아 프로그램을 살펴보던 제 눈에 낯선 곡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섬지바가라는 한국 전통 자장가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독일 아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른다니.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음악평론가 미셸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정도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관객들이 점차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에는 언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합창단의 목소리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독일 음악계 거물들조차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호라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가 무려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 방금 뭔가 특별한 걸 목격한 것 같아요. 미셸이 여전히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독일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독일 관객들에게 이토록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멜로디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독일에서는 아직 낯선 나라의 전통음악으로 말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만난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려왔어요.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그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섬지바가라는 한국의 자장가가 독일 사람들의 마음에 이토록 깊숙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곡의 자장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미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 전통음악이 가진 신비로운 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섬지바가의 선율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20년간 민족음악학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전통음악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섬지바가에 대한 기초 자료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곡은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작곡된 이 노래에는 한국인들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학과 교수인 김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어제 독일 합창단이 부른 섬지바가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독일 관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그럼 엘레나 교수님도 그 마법을 경험하셨군요.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 특히 민요들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특히 아리랑과 도라지 타령 같은 곡들이 세계 각국 합창단들의 레퍼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모든 공연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독일 청소년 합창단의 지휘자 하인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베를린 시내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백발의 신사인 하인츠 씨는 40년간 합창을 지휘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인츠 씨, 왜 하필 한국의 섬지바가를 선택하셨나요? 제 첫 질문에 그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양의 이국적인 멜로디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악보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음성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음성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성대가 가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음역과 호흡법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럼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 연습할 때부터 아이들이 달랐어요. 보통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몇 주가 걸리는데 섬지바가는 하루 만에 외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노래를 다시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더 놀라운 건 연습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였어요. 평소 장난꾸러기들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진지해졌습니다. 한 아이는 연습 후에 제게 와서 선생님, 이 노래를 부르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 아이가 한국의 자장가를 부르며 할머니를 떠올린다니.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하인츠 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제가 40년간 합창을 지휘하면서 느낀 건데 진정한 음악에는 국경이 없어요. 하지만 섬지바가 같은 곡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인류 공통의 DNA에 새겨진 기억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DNA에 새겨진 기억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한국 전통음악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니 한국 민요에는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더군요. 슬픔이지만 체념이 아니고 아픔이지만 원망이 아닌 그런 특별한 감정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 말입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가진 보편적 감동의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직접 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의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연구휴가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주제의 중요성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보편적 감동에 대한 연구는 인류 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학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들려오는 한국어의 리듬감이 마치 음악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틀어주신 음악을 들으며 서울로 향했는데
그 선율에서도 섬지바가에서 느꼈던 그 독특한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이었습니다. 웅장한 한옥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박 연구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30년간 한국 전통음악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한국까지 오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박 연구사님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독일에서 섬지바가 공연을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박 연구사님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세요. 영국 왕립합창단의 아리랑, 공연기사,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도라지 타령, 연주 영상, 프랑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섬지바가 공연 리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넘기며 경탄했습니다. 이 모든 공연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비슷하네요.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현상이 K-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K-팝은 젊은 층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한국 전통음악은 나이와 문화를 초월해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연구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K-팝은 현대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만 전통음악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민요에 담긴 한의 정서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비슷한 감정과 공명하는 거죠. 그날 저녁 박 연구사님의 소개로 한국 전통음악 연구자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열린 그 자리에는 국악계의 거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야금의 대가 이명인 판소리 전문가 김 교수님, 민요 연구의 권위자 최 박사님까지 한국 전통음악계의 산증인들이었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독일에서 우리 음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 명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놀라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조차 잊어가는 전통음악이 오히려 외국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니. 그게 바로 문제예요. 김 교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K-팝만 알지 우리 전통음악의 진가를 모르고 있어요. 정작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부끄럽습니다. 최 박사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세계인들이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를 인정해주니까 역으로 한국 사람들도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문화는 돌고 도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만으로는 아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발상지로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연구사님의 추천으로 전라남도 진도로 향했습니다. 아리랑의 고향이자 한국 민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우리 음악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먼 여행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과 산들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왜 한국인들이 자연을 노래하는 민요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해서 만난 분은 올해 90살의 박할머니였습니다. 진도 아리랑의 마지막 전승자 중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한옥에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 인자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시는 순간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큰 울림이 나올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진도 아리랑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 요청에 할머니는 흔쾌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일에서 들었던 어떤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마치 1000명이 함께 부르는 것 같은 깊이와 울림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아픔과 희망이 모두 이 노래에 녹아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전쟁 때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슬픔을 달랬죠.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의 노래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우리 민요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는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만들어진 거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한은 슬픔이지만 체념이 아니고 아픔이지만 원망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노래를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를 마을 회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전통 민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비공식적인 민요 모임이었는데 참석한 분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안 불러요. 한 할아버지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내들도 함께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함께 부르는 강강술래를 들으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사라질 리 없다고, 분명히 다른 형태로든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제가 목격한 것처럼 한국 전통음악은 이미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혹시 외국에서 우리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아리랑을 불러요? 네,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불러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구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노래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힘은 기교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도에서의 감동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전통음악 열풍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박 연구사님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국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영국 왕립합창단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난 음악감독 제임스 씨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아리랑을 연주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아리랑이 시작되자 홀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모두 정적 속에서 들었고 곡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1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관객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어땠나요? 제임스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공연 후 로비에서 만난 관객들이 하나같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려왔다고 표현했어요. 한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은 한국과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이었어요. 이어서 미국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와도 통화했습니다. 저희가 도라지 타령을 연주한 건 사실 우연이었어요. 아시아 문화의 달 행사로 동양 음악을 찾던 중이었는데 이 곡의 악보를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었나요?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이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숙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멜로디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어요. 보스턴에서의 공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로 가득한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한국의 민요가 이토록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한국의 섬지바가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궁금했는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원래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파리 오페라단의 단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섬지바가 공연 때는 정말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곡이 시작되자마자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웅성거리던 관객들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들으시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공연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오페라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금방 자리를 떠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많은 분들이 로비에 남아서 이 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공연에서 관객들이 보인 반응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사례였습니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한국의 아리랑을 연주했는데 공연 후 한 음악평론가가 이런 리뷰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악이 언어를 초월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인류 보편의 감정과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조사한 후 저는 더 깊은 차원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 전통음악의 무엇이 이런 보편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라면 다른 나라 음악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유독 한국 전통음악만이 이런 특별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학 전문가들을 차례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서울대학교 음악학과의 권위자 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통음악의 음향학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한국 전통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오음계 구조에 있어요. 이 교수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시연해 주셨습니다. 서양 음악이 70개인데 반해 한국 전통음악은 5개의 음만 사용합니다. 도, 레, 미, 솔, 라 이렇게 말이죠.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오음계는 인간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예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오음계 음악을 들을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어서 한국 철학을 연구하는 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통음악에 담긴 철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인의 세계관은 서양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은 대립과 극복의 문화이지만 한국은 조화와 포용의 문화죠. 이것이 음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나요? 서양 클래식 음악은 갈등과 해결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전통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화로워요.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깊은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것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박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세계는 너무 경쟁적이고 갈등이 많아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전통음악은 마치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난 분은 한국 문화인류학의 대가 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통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민요는 개인의 예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술이에요. 최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천재적인 작곡가, 개인의 창작물인데 반해 한국 민요는 수백 년 동안 민중들이 함께 만들어온 집단 창작물이죠.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집단이 만든 음악에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인류 공통의 유전자 같은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한국 전통음악의 치유 기능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이를 통해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했죠. 이런 집단적 치유의 경험이 음악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니 한국 전통음악의 특별함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음향학적으로는 인간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철학적으로는 조화와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집단적 치유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에는 기술을 넘어선 영혼이 있어요. 제가 그날 일기에 쓴 문장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인간의 지혜와 사랑이 음악이라는 형태로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면서도 섬지바가를 부르며 감동받을 수 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아리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이 전달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연구 결과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음악의 치유력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제작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90살 박 할머니의 진도 아리랑부터
한국 전통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각국 합창단들의 공연 영상과 관객들의 생생한 반응을 함께 편집해서 시청자들이 그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베를린 필하모니콜에서 독일 청소년 합창단이 섬지바가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보면서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독일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순수한 감동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엘레나,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편집을 도와준 동료 미하엘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국 전통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부르시는 아리랑은 정말. 그렇죠? 저도 매번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드디어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독일 음악계 인사들과 한국학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상영이 시작되자 홀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이 점차 진지해졌고 한국 할머니의 아리랑이 나올 때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고 곧이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무려 10분간 계속되었고 여기저기서 브라보! 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독일 음악평론가협회 회장인 볼프강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이런 면을 전혀 몰랐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총영사님도 참석하셨는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레나 교수님 덕분에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독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이 한국의 현재를 보여준다면 한국의 전통음악은 한국인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세계가 한국 전통음악에 감동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인류 보편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문화 강국입니다. 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기술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합창단들이 한국 전통음악을 더욱 적극적으로 레퍼토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섬지바가나 아리랑이 단순한 이국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강국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을 나누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 그 중심에 한국 전통음악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K-팝과 같은 대중가요만 집중하는 요즘 한국 동요, 민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떠신가요? 한국 노래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